시작할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점심 드시고 약간 나른한 시간일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몰드플로우 사용자를 위해서 퓨전 360을 100% 활용하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퓨전 360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하는 김지훈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복잡한 제조 공정은 제품 시장에 출시하는 시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제조 단계에서 발견되는 부품 결함은 비용과 시간에 많은 손해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부품 결함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제조 공정의 필수 과정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출 성능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제품 개발은 많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죠. 크게 네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컨셉을 정하게 됩니다. 컨셉 단계에서 정해진 사항으로 두 번째 과정인 엔지니어링 설계에 들어갑니다. 부품 설계가 완료되면 금형을 설계하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금형을 만들고 양상 금형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사출을 진행해서 실제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몰드 플로우는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 사용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몰드 디자인 워크플로우는 부품을 설계하고 부품에 대한 몰드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몰드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금형을 제작하고 사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몰드를 다시 설계하고 앞에서 진행한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과정을 반복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시간도 그만큼 허비하게 됩니다. 만약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과정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뮬레이션이 추가된 몰드 설계 과정은 기존 과정과 다릅니다. 시뮬레이션과 최적화를 미리 체크해서 몰드 설계를 반복적인 과정 없이 양상 금형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과정보다 우수한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시뮬레이션의 힘은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더 나은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토데스크 몰드 플로우는 여러분의 결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현재 몰드 플로우 유저분들은 퓨전 360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품 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퓨전 360 있죠. 그래서 오늘은 몰드 플로우 안에 들어가 있는 퓨전 360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몰드 플로우를 사용하면서 필요한 부분이었던 다른 캐드 확장자 불러오기, 터진 면 찾기, 서페이스 모델을 솔리드 모델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퓨전 360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품을 설계하고 몰드 설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퓨전 360은 애니캐드 기능을 무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니캐드는 다른 캐드 확장자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퓨전 360 지원 퓨전 360 지원 파일 포맷을 보면 카티아, 프로이, 라이노, 솔리드웍스 등 다양한 파일 확장자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GS 파일은 서페이스 바디로 구성되어진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한 부분이 면이 터져 있는 상태입니다. 퓨전 360의 세션 어널리시스 기능을 이용하면 단면을 확인할 수 있죠. 서페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안쪽 공간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터져 있는 면을 체크하는 기능은 서페이스 기능의 스티치 툴을 사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면을 선택하면 연결이 안 된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줍니다.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터져 있는 면을 찾았으면 패치 툴을 이용해 연결해야 할 부분이 엣지를 선택하면 라운드 곡선에 맞춰서 새로운 면을 생성해 줍니다. 터져 있는 면을 연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티치 기능을 사용하고 전체 면을 선택합니다. 지금은 터진 면이 없기 때문에 OK 버튼을 클릭하면 서페이스 모델이 솔리드 모델로 변경이 됩니다.
앞서 사용했던 세션 어널리시스 기능을 활용하면 단면을 확인을 한번 해보면 솔리드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페이스 모델을 솔리드 모델로 전환했으면 지금부터는 다이렉트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볼트와 연결되는 부분의 홀 깊이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면을 클릭하고 익스트루드 기능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스케치 필요 없이 모델을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형상을 수정한 뒤에 드라프트 어널리시스를 이용하면 파팅 라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디를 선택하고 몰드를 만들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드라프트 각도와 허용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드라프트 어널리시스가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빨간색 안쪽 면을 몬드를 만들고 사출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모델을 수정해야 되겠죠? 모디파이 기능 중 드라프트 기능이 있습니다. 수정할 면을 선택하고 각도를 조정할 안쪽 면을 선택하여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도를 5도 정도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안쪽 면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출을 했을 때 언더컷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시 드라프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리핏 드라프트로 위쪽 홀 각도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골드플로우 내부에 퓨전 아이콘을 클릭하면 퓨전으로 바디가 보내집니다. 퓨전에서 형상을 단순화하는 기능이 있어서 불필요한 텍스트나 불필요한 필렛이 적용된 라운드 값을 한 번에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고 싶은 범위를 선택하면 삭제할 형상들이 한 번에 선택이 되고 하면 한 번에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형상에서 살두께 조절이 필요하면 스케치 없이 위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모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양쪽 면을 선택하고 살두께를 변경을 해볼게요. 프레스풀 기능을 이용하면 스케치 없이 바로 이렇게 말이죠. 표현 360은 CAE, 즉 형상을 해석하는 기능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단순화시키고 리무브 피처를 이용해서 아까와 같이 불필요한 필렛들을 한 번에 삭제합니다. 그리고 구속 조건을 설정하고 해석을 돌리면 다음과 같이 힘에 대한 변경된 결과물을 색깔로 나타내주고 안전 개수를 확인해서 내가 설계한 디자인이 실제로 양산되었을 때 하중에 견디는지 실제로 사전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퓨전 360은 클라우드 기반의 툴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고 심지어 맥에서도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와 링크로 해서 바로 공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퓨전 360 화면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Share Public Link로 해서 링크를 만들게 되면 이 링크 자체를 내가 보내고 싶은 고객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파일을 보내면 사용자는 크롬 브라우저나 그 사람이 사용하는 브라우저에서 링크를 오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치수 사이즈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설정이 그대로 적용되었는지 브라우저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능들을 PDF로, 3D PDF로 했었었죠. 여기서 파일을 이런 식으로 돌려보고 내가 원하는 곳에 표기를 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단면을 잘라서 내가 원하는 부품들이 간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부품들을 형상을 분해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쪽 내용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용자와 함께 이 프로세스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몰드 플로우와 퓨전 360을 함께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몰드 플로우에서 사출 결과를 미리 해석하고 최적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퓨전에서 몰드 플로우 아이콘으로 클릭하면 몰드 플로우로 데이터가 넘어가고 전후의 모델 변경 사항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몰드 설계가 끝나면 그 모델은 금형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퓨전에는 몰드 금형 설계에 필요한 캠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금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재료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퓨전 캠은 2축 가공부터 3축 그리고 4축 가공까지 지원됩니다. 몰드를 설계하고 금형을 제작하는 데 있어 하나의 워크플로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D로 작업한 부품 형상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정에도 용이합니다. 사출 양산에 들어가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이처럼 몰드 플로우는 다양한 기능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조 방식에서 퓨전의 영역은 넓습니다. 퓨전 360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사출 성능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퓨전 360은 CAD, CAE, 캠을 하나로 소프트웨어, 즉 단일 워크 프로세스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디자인에서 지금 보는 화면과 같이 얼굴에 딱 맞는 고글을 만든다라든지 자동차 외관을 디자인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퓨전 360의 스컬프 모델링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한 제품을 다 만들고 나서 3D 모델을 2D 도면으로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로 내가 조립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조인트 기능을 이용해서 부품들이 결합했을 때 간섭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은 렌더링을 통해서 실제로 만들기 전에 다른 사용자한테 내가 만들 제품에 대한 실사를 렌더링을 이용해서 만들고 내가 브로셔라든지 본인의 홈페이지에 올려서 자신의 홍보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검증을 하고 이 몰드를 만들기 전에 이 살 두께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캠으로 보내서 실제 캠 금형 가공을 할 수가 있고 이 캠 가공을 통해서 실제 금형에 들어가는 비용도 미리 산출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몰드 플로우랑 퓨전을 함께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런 전체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고 실제로 만들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든 프로세스의 첫 단추로 퓨전 360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지금부터는 퓨전 360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이런 3D 프린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많은 개발 과정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크리에이터블이라는 업체에서 퓨전 360을 활용해서 이 3D 프린터를 디자인하고 설계자가 필요한 해석을 진행하고 실제로 가공까지 진행한 내용을 같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에 들어가는 부품을 보면 이 으로 가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플라스틱으로 성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퓨전 360에서 3D 프린팅으로 가는 툴이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만든 데이터를 실제 캠을 가공해서 캠으로 깎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으로 깎은 부품을 한 대 취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부품을 결합해 보고 실제 제조를 통해서 만들어 보면
사전에 미리 공차라든지 치수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결과의 테스트에 신뢰성을 줄 수 있습니다. 설계자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데이터들은 후배들한테 물려줄 회사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퓨전 360이 처음에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UI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링을 배우는 러닝 커브를 짧게 가져갈 수가 있고, 수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데이터를 살펴보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부서지거나 엔지니어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링별 진행되기 때문에 뭐 오랜 시간 동안 버전을 계속 세이브해도 퓨전 360 클라우드에 다 남아 있어서 확인하기가 편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이 코멘트 기능이 있는데, 기존에 이메일로 했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퓨전 360 내부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퓨전 360에서 캠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팀에서 직접 깎아봐라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퓨전 360은 커뮤니티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교육을 유저들 스스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퓨전 360은 다양한 컨텐츠랑 연관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몰드플로우 유저분들 중에서 디자인적으로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다니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일반인 분들도 직접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퓨전을 배워서 디자인을 하고 실제 3D 프린터와 뭐 CNC 머신들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팩토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퓨전 360 교육을 시행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저희가 온라인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품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몰드플로우 유저분들이 꼭 퓨전 360을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한 시간보다 조금 그래도 일찍 끝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받아서 네, 혹시 직접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네네.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퓨전 360 UI를 보시면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옆에 황순환 이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답변을 해드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올라오고 네, 질문하실 시간을 좀 드리고 제가 네네. 진행을 그래서 다음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DN 샹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Heat Loss into Mold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옵션의 한 기능이고 몰드플로우 안에서 하트러너 시스템을 우리가 해석하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혹시라도 뭐 질문 사항들 오늘 그래도 또 퓨전 360 관련해서 많은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들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은 좀 드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우리가 사용을 잘 못하는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으시면 여기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로스 인투몰드 옵션을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전에 많이 발표된 히트 엘리먼트 쿨링 애널리시스의 사례들 그리고 장단점을 설명드린 다음에 이론적으로 냉각 해석을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목표 설정부터 최적화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핫 러너 시스템 그리고 게이트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힐 로스 인투 몰드 금형 안으로의 열 손실 옵션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해석 결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힛 로스 인투 몰드 적용 해석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해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하트러너의 결과는 사실 많이 어, 좀 간소화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힛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하트러너 모델링을 하려면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 이유는 뒷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간단한 옵션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하트러너에 승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힐 로스 인투 몰드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힛 엘리먼트 쿨링 애널리시스 해석 사례와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이미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트러너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오토데스크가 이야기한 지가 5년이 넘었을 거요. 근데 거의 사용자의 99%는 사용을 못 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해석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3D CAD 모델링으로 하트러너의 힛 엘리먼트를 가지고 오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똑같은 모델은 아니었지만 4캐비티짜리를 6캐비티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사진으로는 4캐비티짜리 하트러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한 거죠. 히트 엘리먼트는 중심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감싸고 있는 단열재로 운모가 사용되며 그 외곽에 서스 420 정도가 커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복잡한 형태의 모델링을 직접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뭐 시간이 많으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트러너의 매니폴드가 어떤 온도 분포를 갖는지 또 하트러너의 매니폴드와 금형과 맞닿고 있는 부분에 열 흐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의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현실적인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냉각 해석을 또 많이 하시는 업체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큰 목표는 무엇일까요? 냉각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냉각과 관련된 설계를 최적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최적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형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사이클 타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 아까는 좀 추상적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구체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전체 제품 또는 금형의 표면에 온도 분포가 일정하고 또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하 측의 온도 편차가 최소화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 냉각 라인의 배치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온도 분포가 뜨겁고 어느 부분은 차가운다면 어느 부분에 뜨거운 부분에 냉각 라인을 추가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네 번째로 냉각에 도움이 되는 열전도 계수가 좋은 그런 뭐 알루미늄 합금이라든지 또는 몰드막스와 같은 합금을 이용해서 냉각을 최적화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목표이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BEM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한 5년 전부터 FEM 해석을 진행했었죠. 그래서 어느 부분의 온도가 어떻게 상승됐다가 어떻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궤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금형에서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게 될 때 금형의 온도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BEM 같은 경우는 평균 온도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금형을 열었을 때의 온도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온도의 편차가 있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FEM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온도 편차 그리고 금형을 열었을 때의 온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FEM 해석은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냉각 해석 최적화라고 했는데 최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뮬레이션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설계 공정의 후반부에 이미 냉각 해석에 대한 냉각 라인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결정이 되고 이미 건드리까지 시작이 됐다면 더 이상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최적화를 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품질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아주 창의적인 냉각 시스템을 설계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결정된 후에는 우리의 시뮬레이션은 단지 이미지이고 그림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그 목표는 사이클 타임이 될 수도 있고요. 온도 편차를 줄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목표가 결정이 되게 되면 냉각 변수를 설정해서 해석을 수행하고 적으로 수행해서 우리가 냉각 해석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냉각 해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금형의 온도의 위치를 알다든지 어느 부분에 핫스팟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한다든지 그 부분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간과했던 하트러너 또 게이트에 대한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러너의 구조는 위와 같이 로케이트링부터 시작해서 위에 상 고정판 그리고 그 사이에 매니폴드와 노즐 어셈블리 형태로 어떤 하트러너가 구성되어 있고 그 하트러너의 외곽에 매니폴드 플레이트라고 하는 금형 형반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면으로 우리 결정을 해서 보면 단면 형상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트러너의 매니폴드는 다음과 같이 스크루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게이트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노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노즐이 길게 들어오게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시게 될 텐데 이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즐의 구조를 보게 되면 어, 하트러너의 전문 메이커들이 사실 온도의 열 전달이 금형에 들어가는 것이 안 좋으니까 최대한 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표시한 이런 부분들은 금형과 하트러너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냉각을 좀 신경 쓰는 사실 가장 왼쪽에 있는 노즐은 허스키라고 하는 굉장히 나름 하트러너를 정말 잘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냉각 라인을 무조건 여기에 설치하라고 딱 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오른쪽에는 뭐 설계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냉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보통은 잘 간과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노즐의 구조는 굉장히 다양하고 터치되는 부분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이트의 구조는 왼쪽 그림 12번과 같이 오픈 노즐과 그리고 13번과 같이 밸브 게이트, 밸브 노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 핀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쉽게 메쉬하는 것은 그림 13의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메쉬를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죠. 사실 자세히 보시면 메쉬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메쉬를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메쉬를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화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메쉬를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열 전달, 실제로 금형과 터치되는 부분, 이 밸브 핀 아랫부분에서 실제로 금형과 열 전달이 일어나야 될 부분들을 우리는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힐 로스 인투 몰드, 금형 안으로 열 손실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슈. 할 러너 게이트 근처에 휨이 발생합니다. 근데 모사가 잘 안 됩니다. 또는 게이트 영역의 온도 분포 예상하는 대로 온도가 분명히 게이트 근처에서는 온도가 뜨거운데 실제로는 시뮬레이션에서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좀 그 게이트 근처가 좀 뿌옇게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측해야 되죠? 대부분은 핫러너의 핫 게이트 부분에 온도가 상승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원인은 핫 러너 또는 핫 게이트 부분에 금형안으로의 열 손실 방식을 우리가 디폴트 값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디폴트는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고요. 컨스탄트 플럭스로 10와트 퍼 제곱미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변경하게 되면 결과를 달라지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핫 러너에서 금형으로의 열 전달 이 부분에 대해서 디폴트 값을 사용하게 되면 금형 안으로의 열 손실 옵션이 너무 높은 절연성을 갖고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너무 낮은 열 전달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열 전달 안 되는 게 좋죠.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금형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 값은 보통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지만 절연 특성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디폴트 값은 6000에 에어갭이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컨덕턴스는 그대로 하고 변경 값으로는 공기의 간격을 0.001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직접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델이 있고요. 이 모델에 바로 핫 러너 모델링을 합니다. 단순화되어 있는 모델링이 진행됐고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메쉬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 클릭을 눌러서 프로퍼티스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런 프로퍼티스를 변경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Hit Loss into Mold라고 하는 부분에 클릭을 해서 에디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인슐레이팅에서 레이어 컨덕턴스를 6000의 1로 이것은 디폴트 값입니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음에 왼쪽을 설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에어갭을 0.001로 변경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욱더 열 전달이 잘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냉각 라인에 대한 모델링을 했고요. 메쉬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쿨 FEM으로 외곽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쿨 FEM을 하게 되면 너무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라고 하는 예상들을 하시는데 옵션을 좀 단순화하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웨비나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기도 했지만 혹시라도 또 추가적인 기술 문의가 있으시면 EDNC 기술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를 간단하게 하고요. 우리가 해석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노즐에 비해서
왼쪽과 스프루에 있는 노즐의 온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트랜지언트한 결과, 천이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0초입니다. 수지가 들어가기 직전이고요. 이번에는 1.5초가 지났을 때 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36초가 지난 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온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36초였을 때의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디폴트 값으로 오른쪽에 있는 핫 드롭은 게이트 근처의 온도가 55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캐비티의 일부 표시한 제가 체크한 부분은 한 62도 정도의 캐비티 온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정을 바꾸게 되니까 게이트 근처가 한 104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또 그냥 일반적인 표면도 한 10도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바로 디플렉션하고 연결됩니다. 게이트 근처에서 열이 집중되면 그 부분의 수축률이 커지기 때문에 바로 코어 측은 수축을 안 하려고 드는데 캐비티 측은 수축을 하려고 드니까 바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 영역에 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 캐비티는 바로 디폴트 값이고 왼쪽 캐비티는 힛 로스 인투몰드 옵션에서 에어갭을 0.001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휨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적인 문제, 바로 이 부분에 하트러너의 열 전달 때문에 발생하는 변형을 예측한 것입니다. 이것을 변형의 원인별 규명을 검토하기 위해서 아이솔레이스 커서브 아피지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올 이펙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변형이 일어난 것이 대부분 상하 측의 온도 편차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쿨링, 디퍼런셜 쿨링의 결과가 변형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게 될 때는 하트러너의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좀 추가적인 검토를 한 가지 더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진행한 사항은요. 다음과 같이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좀 도피를 해놨기 때문에 매니폴드나 노즐 부분에서 터치가 되지 않는 면들은 옵션을 바꾸지 않고 실제로 금형 안에서 하트러너가 터치되는 부분만 제가 똑같이 에어갭을 0.001로 바꿔본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이런 부분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트러너 때문에 캐비티의 온도가 상승하는 어떤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험한 것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는 분들은 이런 설정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좀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을 좀 더 신경 쓰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쳤고요. 저도 한 20분 정도로 발표가 좀 끝났는데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어,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자료는 홈페이지에 올려 보통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보다는 저희 고객들 대상으로 저희가 테크레터 보낼 때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좀 급하게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전달해 드릴 수 있고요. 최경호 과장님한테는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따로 좀 전달을 할게요. 네, 또 질문 사항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 테크레터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언제부터 퓨전 360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도명 책임님 오랜만입니다. 퓨전 360은 사실 올해부터 계속 지금까지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기간제 고객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하실 때 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채팅에 남기긴 했었는데요. 예, 기간제 고객에게만 예, 일단은 사용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 이제 오토데스크가 유지보수 금액을 계속 올리면서 기간제로 좀 변경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진행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기존의 연구 버전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신규로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은 퓨전 360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석 주인님, 퓨전 FEM 없이 일반 냉각 해석에서 에어갭 설정해서 제품 런너의 온도 변화가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FEM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BM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유한 요소 해석을 해야지만 그 위치의 온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장대성 과장님이 FEM, BEM 모두 가능하다라고 지금 표시를 한 것 같은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맞나요? 장대성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아, 퓨전 360 데모판도 없는지요? 라고 돼 있는데 30일짜리 데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서 데모판을 직접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퓨전 360 교육은 거의 매달 있다고 하니까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한 5분 정도 모여서 좀 질문이나 아니면 뭐 아무래도 CAD의 아주 기본 교육, 3D CAD의 기본 교육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유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드 교육을 좀 주로 많이 신청을 하셔서 뭐 필요에 따라서는 예, 직접 가셔서 우리 또 에반겔리스트, 예, 에반젤리스트, 예,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교육을 진행해 주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알려드릴 수 있고요. 보통 김현영 과장님 교육은 며칠 정도 진행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드밴스 교육은 4시간이면 기본적으로 CAD는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추가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답변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특별히 퓨전에서만 기능이 가능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데는 4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 EDNC에서 우리 고객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혹시 그런 영업분들이나 저희 엔지니어 분들한테 요청하시면 예, 그런 부분들을 예,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 과장님, 연구 라이센스 고객은 영영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영영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그렇게 아주 고가의 툴이 아니기는 해요. 기간제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언더로 알고 있는데 예, 뭐 필요하신 것 같으면 직접 사서 사용하실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기간제로 변경하시면 예, 그냥 무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퓨전 360을 예, 연구 버전 고객들한테는 무상으로 공급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질문을 올려주셔서 계속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예,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향 상태가 어땠나요? 잘 들으셨었나요? 저희가 좀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예, 좀 처음에는 좀 시끄럽게 들린다. 또 너무 소리가 좀 크게 들린다. 이렇게 그냥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더 질문이 사게 되면 가격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한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7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내시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EDNC에서는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아마 오토데스크가 직접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EDNC에서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예, 예, 아니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네네네. 예, 그것도 기간제입니다. 네네. 84분이 세미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셔서 채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예, 아, BM 해석에도 가능한지 답변이 혼동이 와서요. 해보시고 추후에 알려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도 FEM으로만 주로 이 옵션을 사용해서, 근데 사실 평균 결과만 가지고 진행하기보다 이것은 온도가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트랜지언트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예, FEM으로 진행하는 게 제일 좀 정확할 것 같긴 하고요. 그래도 좀 더 간단하게 진행을 하시고자 BM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그거는 안 해봐서 한번 체크해보고 별도로 막 FEM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도 보지는 못해서 한번 체크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님. 예, 더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어떤 세미나 형태로 일방 통행을 하려면 유튜브로 진행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좀 드리는 것이 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웨비나의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좀 채팅으로 혹시라도 좀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유튜브 접속이 안 되시는 업체들도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저희 쪽 유튜브 채널을 연 거 혹시 아시나요? 저희 테크레터에서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열어서 한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지호 대리와 박승화 차장이 일단 한 건씩 올렸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또 하나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 접속이 안 되시면 저희에게 좀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뭐 다운로드를 좀 해서 드릴 수도 있긴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 핸드폰으로 핸드폰도 접속을 막진 않죠. 네네. 오늘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 진행한 내용도 유튜브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웨비나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동영상을 공유해 드린 적은 있는데 예,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현 팀장님, 핫 러너와 컨택하는 몰드 툴의 온도가 초기 90도 정도인데 28초 후에 200도까지 상승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제가 이제 이 마지막 페이지 있는 걸 보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몰드 툴의 온도가 초기에 90도 정도, 그러니까 금형 표면의 온도가 90도 정도 되고 여기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수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에 아, 온도 시간의 여기는 이제 냉각 해석이 끝난 다음에 유동 해석이 진행되게 되는데 냉각 해석에서는 열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터치되어 있는 에어갭을 제가 0.001로 설정을 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의 0.001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쪽이 여러 원이 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처음에 여러 원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부분에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 온도가 상승했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여러 원이 이제 진행되면서 냉각 라인이 열평형을 이루면서 이 부분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이제 트랜지언트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결과가 좀 있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덕션 스타트업을 이용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얘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요거는 지금 정적인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로 지금 진행을 한 결과라서 요 내용들이 조금 추후에 어떻게 변경될지는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예, 저도 여기 어떻게 보면 열원이라고 할 수 있는 히터는 계속 열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부분이 열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면 좀 결국에는 예, 이게 그 지금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느라고 그 부분의 열원을 에어갭만 가지고 이제 컨트롤하다 보니까 처음에 수지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의 온도가 상승되는 부분으로 표현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긴 할 것 같네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한 조건은 히터 엘리먼트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어, 히터 엘리먼트는 직접 가열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 터치된 부분에 에어갭을 최소화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컨덕턴스를 6천 정도라고 하는 부분에 열 전달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열 전달이 이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올라가는 결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컨택 부분의 온도가 200도 정도가 되는 것은 아마 직접 열원일 거고요. 여기에는 터치되는 면 정도를 진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열원이 아니라 열원과 일부 부분이 터치된 부분을 모사한 것이라서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환 과장님 회사에서 오진 메일러가 접속이 안 돼서 예, 웨비나 접속 링크를 가능하면 바로 메일로 우리 개인 메일로 보내달라는 말씀이시죠? 아, 이런 경우도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아, 예, 이동훈 팀장님, 하트런너 작업 시 타입과 노부시 타입, 부시 타입 비교 부탁드릴게요. 예, 이런 경우가 있죠. 부시가 있는 경우, 부시가 있는 경우는 거기에 열 전달 계수가 서로 다를 것이고 이 부분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테니까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단열재를 우리가 적용하냐에 따라서 열 전달은 또 달라질 것인데요. 지금은 좀 단순화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라 우리가 좀 그 부분은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팀장님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 예, 곽원섭 차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정환 선임님, 아까 언급한 FEM 단순 모델링 방법은 테크레터 언제 거 찾아보면 되나요? 라고 돼 있는데 아마 지난달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FEM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들 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따로 선임님한테 이메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컨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훈 팀장님, 땡큐.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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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선임님, 감사합니다. 더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예, 이준영 선임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아무래도 계속 이제 한 세 달에 한 번 정도를 웨비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1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같이 이렇게 기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 쪽에 기술적인 문의나 계속적으로 예, 뭐 그 의견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5명의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현희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동호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미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아마 그러면 3개월 정도 뒤니까 한 7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규 웨비나는 7월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